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은퇴를 생각하며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침마다 직장에 쫓기지 않아도 되겠지.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뜻밖의 변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64년생 박 씨 역시 완벽한 은퇴 계획을 세웠다고 자부했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64년생의 은퇴 쇼크. 완벽한 준비가 왜 비극으로 끝났을까? 은퇴라는 단어는 참 매력적이죠.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64년생 박 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꼼꼼히 준비했다고 믿었던 그가 은퇴 후 몰락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박 씨의 사례와 함께 은퇴 준비에서 간과하기 쉬운 실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재정 계획에 허점 돈만 있으면 되겠지? 박 씨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히 돈을 모았습니다. 퇴직금으로 약 3억 원, 국민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을 계획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생각지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다가 뜻밖의 질병이 발견됐습니다. 정기적인 치료와 약값으로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여기에 성인 자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더라고요. 박 씨의 고백입니다. 좋은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비, 물가 상승, 자녀 지원 등 갑작스러운 지출을 반영한 여유 자금이 없다면 은퇴 후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사례, 이 관계의 소홀함, 혼자서도 괜찮겠지? 은퇴 후 박 씨는 이제 내 시간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며 친구들과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내가 고생했으니 나를 좀 내버려 둬라는 태도를 보였죠. 문제는 이렇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우울감이 찾아온 겁니다. 몇 년 후 박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이미 소원해진 사이를 다시 가깝게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가정 내 갈등이 생기면서 정서적인 지지마저 약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쉬고 싶었을 뿐인데 라며 그는 속상해했습니다. 좋은 은퇴는 혼자만의 시간이 아닌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네트워크와 가족 간의 유대를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사례 3. 건강관리 실패 아직 괜찮아. 나중에 하자. 은퇴 후 박 씨는 그동안 미뤘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자신을 돌볼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가끔 지인들과 외식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운동은 내일부터 해야지라는 다짐만 반복했죠. 어느 날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과 함께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찾아간 박 씨는 의사로부터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 건강 관리가 부족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는 시간은 많은데 왜 이렇게 몸은 점점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은퇴 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왜 완벽한 준비가 실패로 이어졌을까? 위 3가지 사례에서 보듯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박 씨처럼 재정적인 준비는 충분했더라도 관계와 건강을 간과하면 은퇴 후 삶은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여유 자금을 마련하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비상금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국민연금, 퇴직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적으로는 소통과 유대감을 유지하세요. 은퇴 후에는 가족, 친구와의 시간을 늘리고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는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내 몸을 돌보세요. 은퇴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면 그 시작이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완벽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50대와 60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계, 재정까지 균형 잡힌 은퇴 준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은퇴는 충격과 좌절이 아닌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은퇴 준비를 위한 전문가의 조언: 돈, 건강, 그리고 관계의 균형.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건강은 그때 가서 챙겨도 충분해요. 관계야 은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를 모두 놓치고 은퇴 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전략을 공유하려 합니다. 1. 돈만 있으면 된다고? 은퇴 자금의 함정.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돈입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면 충분한가? 라는 질문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실수 과소비와 무계획한 지출. 박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금을 믿고 과감하게 지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차를 사거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등 소비를 늘리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물가 상승으로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돈의 쓰임새를 계획하라. 필수 비용과 선택적 비용을 나누세요. 필수 생활비, 의료비, 유지비는 꼭 필요한 항목으로 꼼꼼히 계산하고 선택적인 지출은 비율을 정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원을 다각화하세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소득, 연금, 투자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정적 쿠션을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하세요. 일반적으로 생활비의 6개월치에서 1년치 정도를 추천합니다. 2. 건강. 은퇴 후 가장 큰 자산.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0대, 60대는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 건강을 나중에 챙기겠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바쁘니까 은퇴 후에 운동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체는 정직합니다. 한번 무너진 건강은 회복하는데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결책: 지금 당장 실천하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지속 가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치료나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취미와 운동을 결합하세요. 등산, 자전거, 요가처럼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관계의 중요성.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열쇠.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삶의 진짜 행복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은퇴 후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 외로움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실수 관계를 소홀히 한 데가. 은퇴를 하면 회사 동료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가족과도 소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끊어내면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해결책: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라.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배우자와 자녀,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늘리세요. 작은 대화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면 더 쉽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가치 있게 활용하세요. 독서나 명상,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행복한 은퇴를 위한 핵심 전략. 행복한 은퇴를 위해서는 돈, 건강,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삶의 불균형이 찾아오고 이는 은퇴 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의 전략적 사용.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 만들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건강은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축입니다. 관계의 재정립. 가족, 친구,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된 삶이야말로 은퇴 후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 은퇴 후의 삶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지금부터 행동한다면 그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하며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은퇴 후엔 자유로운 삶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늦잠을 자고 아내와 손잡고 평일 낮에 공원을 산책하며 가끔은 여행도 떠나는 그런 낭만적인 일상을 꿈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5시 길모퉁이에서 만난 한 남자. 무릎 보호대를 차고 어깨엔 커다란 가방을 둘러맨 채 작은 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전 삼성전자 부장 출신 32년을 대기업에서 일한 억대 연봉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라는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안 나가면 생활이 안 돼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이와 비슷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겉보기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연봉도 충분했으며 퇴직금도 받았지만 은퇴 준비가 허술했던 탓에 지금은 다시 새벽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은퇴 후 새벽 출근이 시작된 이유. 전 삼성 부장이 새벽마다 출근하게 된 건 단지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단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3억 원, 개인연금, 국민연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년 만에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관리비, 차량 유지비, 자녀 지원금, 연금 수령 전 공백기 58세 퇴직, 국민연금은 63세부터, 투자 실패 퇴직 후 곧장 지인의 말만 믿고 시작한 부동산 투자, 무계획한 소비 이제 좀 써보자는 생각에 무리한 소비.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은퇴 후 2년 만에 잔고는 1천만 원도 안 남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새벽 출근에 들어선 사람들 3가지 사례. 사례 1. 명퇴 후 6개월 내가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줄이야. 인물 58세 전자회사 과장 출신 박진수 씨. 상황 명예퇴직 후 연금 공백 5년. 퇴직금 1억 8천을 1년 반 만에 소진. 문제 고정비와 자녀 학자금, 사교육비. 절약하는 법을 몰랐다. 현재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편의점 야간 근무 마무리 후 귀가. 월 수입 약 150만 원. 솔직히 돈도 문제지만 집에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사례 2. 퇴직 후 노후 창업, 커피숍 차렸다가 빚만 남았어요. 인물 61세, 전 통신사 영업부장 김영대 씨. 상황 퇴직 후 부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커피숍 창업. 총 투자금 1억 5천만 원. 문제 예상과 다른 매출, 본사 수수료, 인건비 부담. 결과 2년 만에 폐업. 현재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 중. 창업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 5시엔 배송센터로, 낮엔 알바 뛰러 갑니다. 사례 3.
퇴직금으로 주식 시작했다가 지금은 마트 상하차 중입니다. 인물 55세, 대기업 생산팀 부장 출신 정재훈 씨. 상황 퇴직금 2억 전액을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1년 만에 80% 손실. 문제 투자, 경험 전무, 유튜브 정보만 보고 판단. 현재 오전 6시부터 대형마트 물류 상하차. 일당 11만원. 부끄럽지만 아들한테 용돈 타서 쓸 순 없잖아요. 몸은 힘들어도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전문가 시선에서 본 핵심 교훈.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심리적 공백이 오며 계획 없는 소비와 판단이 겹쳐지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죠. 은퇴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연금 공백 시뮬레이션,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채울 방법 설계. 고정지출 감축 훈련 차량, 보험, 자녀 지원비 등 줄일 수 있는 것은 미리 줄이기. 소득형 자산 배분 배당, 임대 수익 등 일정한 현금 흐름 확보. 은퇴 후 일감 찾기 단순 노동도 좋지만 의미 있는 일로 삶의 질을 유지할 것. 심리적 준비 갑작스러운 소속감 상실에 대비한 커뮤니티 활동 필요. 마무리하며 내일도 새벽 5시 그가 다시 나서는 이유는 그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더 이상 억대 연봉도 없고 회사 이름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퇴직이 끝이 아니란 걸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퇴직은 결코 완성된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작이 오히려 가장 험난한 첫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벽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제목 삼성 부장까지 했는데 지금은 매일 새벽 출근합니다.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5가지. 1. 고소득 경력자도 빈곤에 빠질 수 있다. 은퇴 후 소득 공백기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봉 억대였으니 은퇴 후에도 걱정 없겠지. 하지만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일수록 은퇴 후 빈곤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생활비 구조를 유지하는 경향. 퇴직 시점 전후에 자녀 교육비와 주택 관련 지출이 집중. 국민연금 외 연금 대체 수단이 부족한 경우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발생. 퇴직금, 퇴직연금의 비효율적 사용 비전문가, 투자, 무리한 창업 등. 전문가 조언. 은퇴 시점부터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의 공백 기가령 5,863세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하고 최소 5년치 생활비를 안전자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 연금 공백기와 예상보다 짧은 퇴직금의 생명력. 퇴직자들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만 6,365세에 개시. 퇴직은 평균 5,558세에 이뤄짐. 이로 인해 최소 57년간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이 발생. 이 시기에 퇴직금을 사용해버리면 노후 전체 자산 구조가 붕괴됨. 전문가 조언. 퇴직금의 일정 비율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의 배당 ETF, 즉시연금, 임대소득 등으로 배치. 최소 5년간의 고정 비용은 안전자산에서 매월 일정 금액이 나오는 구조로 설계. 3. 무계획 창업과 투자 은퇴자,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이런 결정을 합니다. 창업해보자, 프랜차이즈 창업, 소자본 카페, 음식점. 투자해보자, 테마주, 고수익 펀드, 지인의 추천. 그러나 실제 은퇴 후 자영업 실패율은 3년 내 폐업률이 70%에 육박합니다. 특히 고정 수입 없이 창업 자금에 퇴직금 대부분을 쏟아부을 경우 실패는 치명적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자는 자산 보존 전략이 최우선입니다. 창업이 아닌 소득형 자산 투자의 배당주, 임대사업, 공모리츠, 즉시연금을 고려하세요. 만약 창업을 원한다면 리스크를 분산하고 반드시 현장 경험 및 최소 6개월 이상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생활비 구조와 지출관리 실패. 연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소비 습관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외식, 차량 유지, 자녀 지원,
여행 등 과거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자산이 급속히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 12년 동안 생활비 다이어트를 미리 시행해 보세요. 은퇴 후에는 지출 항목을 생존 비기 본생활비와 선택 비문화생활, 레저비로 구분해 관리할 것. 고정비 항목 자동차, 보험, 통신비, 주거비의 구조적 축소가 핵심. 5. 심리적 공백 그리고 무의미한 일상. 실제로 퇴직 이후 사회적 역할 상실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은 우울증, 무기력증,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퇴직자들이 몸을 움직이는 노동을 택합니다. 이에 마트 상하차, 배달, 주차 안내, 야간 편의점 근무 등. 이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이를 통해 존재 의미를 회복하고 싶다는 심리적 필요도 작용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후로 사회적 연결망 유지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파트타임 강의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단기 일자리 플랫폼 등을 통해 소규모 수익 소속감을 함께 얻는 전략도 추천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닌 설계되지 않은 시작. 전 삼성 부장이 새벽 5시에 출근하게 된 이유는 실패한 은퇴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3가지 핵심 포인트. 연금 공백기 반드시 대비하라. 퇴직금은 쓰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것. 노후는 자산보다 리듬이 중요하다. 1. 사람, 의미를 함께 준비하라.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재설계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 골프를 치고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 물류 상하차장에 서게 됩니다. 준비된 은퇴와 그렇지 않은 은퇴는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지금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이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는 든든하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공무원들 연금이든 군인 연금이든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안정적이고 목돈이 들어오겠지 하고요. 근데 최근에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연금이란 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니까 예상 밖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 은퇴라는 걸 남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난 아직 멀었어 하면서 안일하게 넘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딱 은퇴 시점이 되면 갑자기 매달 생활비며 병원비가 확 뛰는 데다 수입은 예전만 못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은퇴 후의 현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특히나 많은 분이 공무원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공무원들도 예외 없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 좀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은퇴 후에 겪는 어려움과 고민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도 있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김 과장의 이야기 연금은 받는데 왜 한 푼도 안 남는 거지?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30년 넘게 시청에서 일하셨던 김 과장님이에요. 은퇴 직전에는 꽤 높은 직급이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저분은 노후 걱정 없겠다라는 말이 종종 들렸죠. 본인도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면 일반 직장보다는 든든하지 않겠어? 라고 반쯤은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김 과장님이 한숨이 늘더라고요. 연금 자체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긴 해요. 근데 정말 문제는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등록금이 크게 부담이 된대요. 본인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병원 갈 일이 많아져서 약값이며 검사비가 은근히 큼직하게 나가죠. 게다가 재직 때처럼 각종 모임비, 경조사비 이런데 계속 부르다 보니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아도 이미 월 지출이 예상보다 훌쩍 커져버린 거예요. 결국 연금이 들어온다 해도 여유 자금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고 때로는 더 부족해서 기존에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깨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젊을 때 연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별로 안 돼.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부터
뭐라도 하나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김 과장님 경우를 보고 느낀 게 우리가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다른 직장인의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안정적으로 받을 것 같다는 환상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일반 국민연금보다 금액이 높은 건 맞긴 한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도도 자꾸 바뀌고 물가는 올라가고 각종 생활비가 늘어나니까 실질적인 체감은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도 퇴직 후에는 대단치 않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야기 퇴직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지? 두 번째 사례는 학교 선생님으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확실히 퇴직 후 우울감을 겪거나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는 늘 학교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그 역할이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선생님도 초기에는 그래도 내가 퇴직하면 매달 교직원 연금도 들어오니까 작은 카페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꿈이 많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막상 은퇴해보니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 흐름도 급변해서 옛날 감각으로 카페나 작은 가게를 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창업이 웬만큼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연금 받아서 창업하면 본전은 찾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리를 구하고 인테리어하고 장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주저하게 되신 거죠.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망설이다 보니 어느새 연금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우울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주변 친구들도 다 자기 일 바쁘고 후배 선생님들하고도 교류가 점점 끊기고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서 TV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려고 교단에 서 있던 건 아니었는데 하는 자책감에 빠진 적이 많다고 해요. 결국 이 선생님은 늦게라도 무언가 배워보자 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소규모 문화 강좌를 열어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워낙 나이 드신 분들이 비슷하게 몰려드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또 강의료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이거 혹시 그냥 노동만 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못 얻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걸 계기로 우울감은 좀 덜했다고 해요. 일단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사람 망가지겠구나 싶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퇴 후에 돈뿐 아니라 역할과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3. 박씨 이야기 공직 생활 끝내니 인간관계도 끝나는 건가? 세 번째로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20년 넘게 구청에서 일했던 박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솔직히 퇴직 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어요. 부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원으로 왔다 가는 지역 주민들하고도 친분이 쌓였고 지역 상인의 모임에서도 얼굴을 자주 봤죠. 그러니까 늘 사람들과 만나고 밥도 먹고 술자리도 꽤 자주 있었던 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자마자 연락이 뚝 끊기더랍니다.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새로 부임한 누군가와 일을 해야 하니 바쁘고 민원인들도 이제 더 이상 박 씨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레 연락이 줄었죠. 아니, 내가 퇴직한다고 딱히 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인간관계가 없어질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서운함과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박 씨 스스로 움츠러들었대요. 괜히 만나자고 하면 이제 구청에 안 계신 분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까 봐 하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혼자 끙끙 앓다 보니 은퇴 후의 소외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결국 몇 달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면서 극심한 우울감까지 겪으셨다고 해요. 결국 주변에서 사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덕에 박 씨는 서서히 모임에도 다시 나오고 봉사활동도 시작하게 됐죠. 그제야 내가 세상에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단지 공직자라는 타이틀이 없어졌을 뿐이지 사람들과는 여전히 친해질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박 씨는 은퇴 후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로 만들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며
아직 재직 중인 후배들에게도 미리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은퇴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사례 3가지를 살펴보니까 어느 누구도 공무원이니까 노후 대책은 완벽해 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금 액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다 바뀌는 게 은퇴 후 삶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은퇴 전에 여러 가지를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해요. 재정적 계획 연금이란 게 사실상 생활비 정도에는 보탬이 될 수 있어도 무조건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진 않아요. 물가, 건강, 자녀 교육비 등 변수가 많으니 따로 저축이나 투자, 혹은 작게라도 부수 입원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역할 찾기 2번째 사례의 이 선생님처럼 막상 직장을 벗어나면 갑자기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퇴 전후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어떤 일을 배우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까? 이런 고민을 미리 해보면 좋겠죠. 자격증 취득이나 취미를 살린 부업,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길이 있으니 몸이 허락하는 한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인간관계 유지 박씨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후에는 기존 인맥이 단절되기 쉽습니다. 나중에야 내가 좀 더 먼저 연락했더라면 하고 후회할 순 있어요. 그러니 재직 중일 때부터 사적인 교류도 만들어 놓고 은퇴 후에도 친구나 후배들과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두면 좋아요. 또 새로운 동호회나 봉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사람들과 교류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맺으며 은퇴라는 게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이죠.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 막연히 언젠가는 다가오겠지 하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당장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야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든 사기업 다니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든지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며 인간관계나 사회적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미리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 조금씩 대비해 나가면 충분히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도적인 문제나 연금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오고야 말 현실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미리 인식하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적금이나 연금보험 같은 재정적 대비는 물론이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나 공부, 또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죠. 또 혹시 당장 은퇴가 가까워 보이지 않는 분이라도 지금부터 가볍게라도 대비해 둔다면 훗날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공무원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닫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적어도 은퇴가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하는 자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정말이지 그 누구도 은퇴 후 문제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부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당당한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퇴직 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편안한 일상을 꿈꿉니다. 차 한 잔을 들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다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바쁜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거나 다른 형태의 업무를 찾아 떠납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던 그 사람이 왜 이제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그 사람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일의 의미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첫 번째 선택 다시 일하는 이유. 사례 1. 전 삼성 부장,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이유. 전 삼성의 부장이었던 김 씨는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업무에 묶여 있었지만 그는 늘 성취감과 경제적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은퇴 후 삶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은 정말 두려웠어요. 갑자기 일터를 떠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죠. 김 씨는 처음에는 그렇게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은퇴 후의 공백감을 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일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에 나가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찾거나.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가 느꼈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김 씨는 새로 시작한 일에서 만족감을 찾았고 그것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사례 2. 은퇴 후 창업에 도전한 박 씨. 박 씨는 은퇴 후 평범한 일상보다는 도전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했어요. 이제까지는 안정된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커피숍을 열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 6시부터 매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업 초반에는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새벽부터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도 두려웠고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내가 일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다시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찾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고 싶었어요. 라며 창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례 3. 교사에서 대학 강사로 변신한 이 씨. 이 씨는 정년 퇴직 후 예상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 준비를 하며 새벽부터 나가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편안하게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결국 저는 제게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이 씨는 강사로서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은퇴 후 일이 갖는 의미. 이들의 공통점은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입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공백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그런 공백감을 채우기 위해 다시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 후에 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들은 모두 다른 일을 찾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 은퇴 후에도 활동적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새롭게 일을 시작했지만 공통된 점은 삶의 의미와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노후만을 꿈꾸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 변화에 적응하며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5시 출근은 그들이 찾은 의미 있는 도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 1.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중요성.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 사회적 연결망의 유지와 자아 실현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이러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지 못하면 공허감을 느끼거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 직장 경험이 은퇴 후 성공적인 전환에 도움이 되는 이유.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창업, 강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창업을 시작한 박 씨나 강사로 변신한 이 씨는 기존의 경험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며 개인적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목적을 넘어 자기 실현과 사회적 기여를 추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창업 및 재취업의 경제적 효과.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은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 창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창업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박 씨와 같은 은퇴 후 창업자는 사업을 통해 세금 납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창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직 부장인 김 씨처럼 재취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월급과 더불어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의존도를 줄이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활동을 선택하는 이유와 그 효과. 1. 은퇴 후 정신적 건강을 위한 활동. 은퇴 후 활동적인 일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활동적인 일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은퇴 후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연결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의 경우 창업을 통해 다시 일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아 실현을 이루고 동시에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자아 실현과 새로운 삶의 의미 찾기.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함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경험한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씨와 같은 강사는 은퇴 후에 새롭게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3. 경제적 자립 유지와 재정적 안정성 확보.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기존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의존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 투자,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입원을 확보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와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 은퇴는 삶의 한 단락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만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아 실현을 이루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은 단순히 수익 창출을 넘어서 사회적 기여와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자아 실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충당을 넘어서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